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랬던 이재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지난 1월 2일 날 이재명의 피습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부산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또 무시한 겁니다. 또 세 번째, 헬기 이용 자체가 반칙과 특권이었죠. 네 번째, 서울대병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가서 즉각 해버리죠. 지금은 의료 현장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당 대표가 음모론을 내놓는가? 저는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즉각 수술을 받고야만은 의료 특권 귀족이 할 말은 아니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리고요. 지역에 따라 곳곳에 또 시간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이 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산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이제 소방 헬기를 가지고 이제 이 의료 특권을 누린 의료 귀족이 할 말인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입니다. 어저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해서 정치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건지 이재명의 발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이 이 같은 말은 두 가지의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말하자면 존재감 살리기 시나리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와 의사의 대립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집계한 바로 따르면 그 전공의가 전국의 주요 병원입니다. 전공의가 6,400여 명이 이제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정부와 의사의 대립이 아주 극단으로 치달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그게 한동훈이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가 아니야. 정부는 정부대로 조금 양보하고 또 의사 쪽은 의사 쪽대로 좀 양보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재를 성공시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게 하려는 시나리오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이재명 대표의 말이. 그다음에 그 연장에서 이제 어떤 함의가 있느냐면은 결국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을 정부가 일부러 유도한 것 아니냐, 이것도 시나리오의 이제 맥락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이 지난해 10월에 정부의 의대 확대, 정원 확대 방침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하고 좀 이례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나요? 정부에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료 확충,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랬던 이재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알 수가 없죠. 하기는 이재명이 여태까지 자기의 말을 뒤집어 온 게 한두 번이겠으며, 그렇죠?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검찰에 체포영장 들어오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저 부결시켜달라고 갑자기 얘기하고 없던 단식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어쨌든 이재명의 얘가 말 뒤집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여러분, 지난 1월 2일 날 이재명의 피습 사건 기억나시죠? 흉기 피습 사건.
그때 어땠습니까?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부산을 팽개치고 부산팽 서울로 날아가서 그리고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즉각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 제가 총선 100만 표 날렸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다는 글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재명이 지역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올 수 있죠. 부산대에 있는 외상센터는 그러니까 아주대 외상센터 더불어서 전국에 몇 군데, 8군데던가요. 그 외상센터 중에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 나는 서울로 가서 치료받겠다. 네, 이게 부산 그러니까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던 거고요. 은연중에 그런 것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또 무시한 겁니다. 응급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건 뭐냐면 뭐 헬기를 이용하거나 뭘 할 때 해서 환자를 후송할 때 환자가 만약에 중증이고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상센터나 응급의료센터로 데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응급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이거 무시한 거죠. 나 서울까지 갈래? 서울 가서 진료받을래? 이거 아니었어요. 그죠? 두 번째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헬기 이용 자체가 반칙과 특권이었죠. 아무나 헬기를 이용합니까? 헬기라고 하는 게 그 당시는 이제 닥터 헬기가 아니라 아마 119 소방 헬기였던 건데 이 소방 헬기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긴급한 인명 구조 때 뭐 산악에서 무슨 뭐 낙상 사고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긴급한 인명 구조 때 사용하는 그 말하자면 도구죠. 근데 이거를 그냥 타고 서울까지 날아간 거예요. 반칙과 특권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그 바로 하루 전날 1월 1일이요. 피습당하기 하루 전에 1월 1일 날 봉화마을로 가서 노무현 묘역에서 참배를 하죠. 그리고 노무현이 평소 잘 쓰던 말을 그 박명록에 줬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반드시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박명록에 써요. 그리고 나서 만 하루 정말 그 뭐랄까 팬에 이 물도 마르기 전에 자기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온 거다. 이 반칙과 특권 세 번째 문제점이고 네 번째 서울대병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서울대병원은 어떻죠?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위 지금 아산병원이 됐던 중앙아산병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됐던 아니면 이게 서울대 이게 주요 병원들 큰 병원들은 수술을 한번 하려고 하면 몇 달 동안 줄을 섭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줄이려고 민원도 하고 네트워크 인맥 동원해서 하다가 뭐 이게 그 공무원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김영란법 위반으로 뭐 고발도 되고 뭐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나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가서 즉각 해버리죠. 사실은 수술도 아니고 시술에 가까운 거 경증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점을 가져왔던 것이 이재명 피습 사건인데 이래놓고 자신은 이게 뭐 의대 증원 안 된 뭐 왜 시나리오다 뭐 정부의 뭐 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료 현장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400여 명의 전문의가 주요병원에서 사직서를 집단적으로 냈고요. 그리고 의대에서 동맹휴학 분위기가 일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필수 인력들이 병원에서 철수하고 있고 긴급 수술들이 전부 다 연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당 대표가 음모론을 내놓는다? 저는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최고 수준의 지방 의료계를 외면하고 소방 헬기를 타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즉각 수술을 받고야만은 뭐라 그럴까 의료 특권 귀족이 할 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